눈이 오고 비가 내려도 우리의 함성을 누가 막을 수냐. 풍기가 치고 땅이 울려도 우리의 열정은 쉼이 없단다.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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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오고 비가 내려도 우리의 함성을 누가 막을 수냐. 풍기가 치고 땅이 울려도 우리의 열정은 쉼이 없단다.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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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전종혁입니다. 진짜 그 두 팀 다 방패와 방패의 그쵸. 싸움. 약간 못 넣어 너무 예. 거기 여자 팬들이 얼마나 그 짜증 났겠어요. 오빠 좀 잘 좀 넣어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못 넣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짜증 났겠습니까. 그렇죠. 뭘로 골을 이렇게 못 넣냐. 네. 저기를 왜 못 넣냐. 잘 좀 넣어봐라. 막 이럴 텐데 그 여성 팬들이 정말 그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은 그런 양 팀이었는데 아니 왜 역시 남성 팬들은 왜 여성 팬만 죄송합니다. 마음이 왜 상했죠? 남자 팬분들도 골을 못 넣어서 기분이 상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맞네요. 계속 죄송합니다. 여자 팬만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네요. 예. 남성 팬들 죄송합니다. 남성 팬들도 형 좀 잘 좀 넣어봐. 죄송합니다. 네네네. 얘기하면서도 야 우리 이거 나가도 돼 방송? 아니 골을 못 넣는다고요. 네 골. 네네네. 언제 한번 나를 잡읍시다. 시대보가 세터님 한번 보세요. 시대보가 세터님 한번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좋다고 같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네네네. 아무튼 이 남성 팬들이 정말 죄송하고.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08화 연장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상남팬 김대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팬 곽지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이 예상하고 예고는 했지만 저희가 목동에 왔습니다. 목동 레오파크입니다. 그랬는데 우선 저야말로 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고요. 우선은 한 명씩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 명씩 좀 얘기를 했는데 재훈 씨가 오늘 역할을 한 게 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뭔 역할을 했었죠? 갑자기? 이랜드 통천을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S석을 그때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목동 레오파크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 안에서 그냥 풍천을 선수단 입장할 때 풍천 펼치면서 좀 갑자기 좀 퍼포먼스 좀 갑자기 참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원래는 제가 S석 원래 갈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서울랜드 섭입밤 패널분이신 미카님이 또 그래도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그때 한번 문자가 와가지고 한번 S석에 경기 오시면은 통천 그 이벤트 좀 같이 좀 해달라고 좀 부탁받아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라운드로 내려간 건가요? 아니요, 그냥 통천을 그때 원정석? 그렇죠. 아니 원정석이 아니라 그 S석. S석 쪽에서 이제 같이 내가 순간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 S석 쪽에서 이제 홈팬들이 또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군청 서포터즈라고 하죠. 그 군청 서포터즈 쪽에서 굉장히 또 그래도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기에 또 통천 이벤트까지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 경기 보신 소감을 한번 중립팬 입장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지우 씨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오늘 경기 어땠는지 조금 좀 부탁을 한번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중립 팬이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구경을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뭐 어디가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수도권이면 어디든 좋아요, 저는. 근데 가까워서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가깝고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랜드가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성남이 멋있는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돼서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 자체는 너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반에는 조금 루즈하다가 서울랜드가 좀 찬스가 많이 잡기도 했었는데 후반에는 또 이제 좀 치고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자체는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은근히 템포를 좀 많이 끊어먹어가지고 약간 답답한 타이밍도 몇 번 있었고 서울랜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골대 불운도 좀 있으면서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막판에 막판 골대 맞을 때 누가 슛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 이랜드가 골대를 맞췄을 때 저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거 뭐 이랜드 팬들은 진짜 근데 성남 팬이든 이랜드 팬이든 다 그때는 시간이 멎는 것 같았을 거야.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순간 골대를 맞고 하는 순간 저는 가슴을 쓸어 내렸고 이제 이제 이랜드 팬들이 이제 좌절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똑똑히 봐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X석 속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성남 FC든 서울랜드 선수들이든 다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이게 결국엔 집중력의 차이에서 결국엔 승부가 가려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후이즈가 그래도 결승골을 넣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그래도 이게 사실 이제 또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서울랜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승부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는 그래도 유리한 조건이었었는데 성남이 그래도 그런 어려운 조건을 좀 이겨내면서 그래도 원정승을 거두면서 극적으로 성남이 좀 진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비교도 된다는 말이 항상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비교도 되는 서울이랜드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반전에 서로, 저는 이런 경기일수록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전반전에는 분명히 서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단판이기 때문에 리그처럼 어쩌다 한번 저도 이제 다음 경기 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넉다운 제도인 이런 단기전에는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이랜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공격적일 땐 공격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역습을 나갈 수 있는데 왜 중간에 템포를 좀 낮추지? 약간 템포를 끌어올리지 않고 약간 빌드업을 하려는 거는 알겠는데 좀 주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반에는 좀 주도한 건 맞는데 좀 더 공격적이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서울랜드 교체 카드에서 좀 갈렸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에는 가브리엘이 후반에 교체되면서 좀 나오면서 좀 이제 아이데일의 역할을 좀 대신 해가지고 좀 나왔는데, 하지만 아이데일의 선발을 좀 더 계속 고집했을 필요가 있을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가브리엘이 결국에는 나와서 물론 전방에서 버텨주는 건 좀 있었지만 그 버텨주는 상황에서 성남의 수비진인 이상민과 베니시오에게 좀 쉽게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 그 템포가 또 끊어졌던 그 장면도 너무 아쉬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각자 뭐 소감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전반전에는 확실히 이랜드가 잘하긴 하더라고요. 서울 이랜드가 확실히 더, 지금 이 양 팀이 너무 상승세였거든요. 지금 성남은 5연승 중이었고 서울 이랜드는 10경기 무패 상황이었고, 그다음 특히 마지막 경기 6대0이라는 아마 구단 역사상 최고의 최다골을 넣고 이긴 경기였었잖아요. 아마 리그에서는 최다골로 아마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그 말고 다른 뭐 때는 예전 FA컵 때 아마 그 부천 상대로 아마 6대0으로 대승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구나. 부천이 갑자기 또 쉬워 보이네. 또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반전에는 좀 밀렸다 했는데 후반전에 성남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이제 비기면 그대로 성남 탈락이기 때문에 올 시즌 끝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정말 또 재원과 또 이제 합작골로 몰랐는데 이제 누가 골 넣는지 몰랐었어요. 후이즈가 골 넣었어요. 네, 근데 후이즈가 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후이즈가 골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또 지우 씨가 또 알아봐 주시니까 아이고 신재원이었네 또 어시스트는, 약간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재원의 크로스에 또 후이즈의 멋진 결승골로 이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지만 공교롭게도 후이즈 선수가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인 부천 FC 199의 원정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불가하게 됐습니다. 네, 요게 조금 성남 팬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선 일단 이 고비를 넘기고 힘든
그러니까 지금 준프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단 올라왔고 또 여기서 또 생존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지금 넘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예, 뭐 부천 때까지 욕심상 부천까지 이겨서 승강 프로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성남팬 입장으로. 근데 예. 무엇보다 대준 형님께서 뭐 계속 성남을 팔로우하면서 계속 경기도 직관하시면서 성남에 대한 그래도 계속 팔로우 하시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적으로 되게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준 형님이 생각하시는 성남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저 방송에서 시즌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벌써부터 그냥 너 이제 넌 부천에서 질 거야. 야 부천 갈 테니까 거기서 일단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사실 이 아래층에서도 사실 그 성남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도 다뤄주시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번 대준형한테 좀 더 물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요 딴 얘기로 좀 뭐 화제를 좀 바꾸면서 성남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맥파이어님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이미 구독하고 있는데 성남 팟캐스트가 있어요.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방송인데 그게 업로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게 들었는데 저희 청취자로서 이제 저희 방송도 듣고 아마 떠드는 사람들 그 방송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 그 방송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성남이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가 이렇게 잘 된다. 그리고 그 어제 제가 방송을 어제 떠드는 사람들 방송을 들었었는데 맥파이어님이 이런 시기에 팟캐스트 방송 좀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바로 방송을 떠드는 사람 성남 팟캐스트에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 만큼 혹시 그 방송도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으면은 방송에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드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메일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 맥파이언이 듣고 계신다면 예,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저도 근데 떠드는 사람들 잘 방송 들었고 이렇게 이겼으니까 또 괜찮으면은 또 방송 한번 올려주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밤이라서 춥긴 하네요. 저도 입이 좀 소리를 그러니까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골 장면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그때 해놓고서 이거 괜찮겠지? 근데 제가 예의상 오늘 그 서울 이랜드 머플러를 왜냐면 제 시즌권 석이 있거든요. 원정석으로 갈까 했어요. 원래 제 자리를 네네. 재훈 씨한테 가면은 난 원정석 가야겠다. 근데 재훈 씨가 그 미카님 섭입밤에 미카님에게 티켓을 받아서 S석으로 간다고 하셔서 그럼 이 자리는 내가 앉아야겠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봤었는데 너무 예의상 좀 조심해야겠다 해가지고 성남 머플러가 아닌 서울 이랜드 머플러는 했어요. 속으로는 성남 응원하면서. 근데 그 머플러는 흰색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성남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지우 씨한테 양심적으로 이렇게 머플러는 하지만 저 흰색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좀 오묘하긴 한데 그랬습니다. 여튼 뭐 그랬는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지우 씨도 너무 춥다고 네네. 오늘 방송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우 씨 저는 추춘제 그래서 반대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우 씨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제가 살다 치어리더의 하프타임 의상 교체를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에 그 청바지로 갈아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눈에 띄어서 봤는데 네. 이게 처음에 또 원래 그 짧은 바지를 입으시다가 너무 춥겠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공연 이후에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성남도 무섭지만 참 추위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오늘 바람이 또 부니까 확실히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가네요. 지금 아직 영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체감상으로는 영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자체는 참 그래도 와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막판에 솔직히 좀 재미가 좀 없을 때가 있었는데 막판에 열나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막판 마지막으로 서울 이랜드 얘기만 좀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 이랜드도 좀 그래도 성남과 더불어서 굉장히 상승세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서 그래도 4위 최종순위 4위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고 생각 들고 제가 또 S석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팬들의 함성과 그리고 응원 하에서 같이 또 이렇게 응원했는데 아쉬움에 좀 많이 좀 약간 좀 많이 아쉬운 목소리랑 좀 탄식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탄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탄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많이 분노를 했었던 그런 현장 분위기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 성남 팬으로서 사실 이랜드 팬들에게는 좀 이랜드 팬들은 정말 예상치 못했. 왜냐면 이랜드가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랜드가 이 경기가 올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도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히려 좀 방심 예상 외로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랜드의 우위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 준 플레이오프 올라간 것만 해도 너무 멋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지고 성남 팬으로서 좀 자랑스럽고 막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약간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정말 잘한 거다. 만약 비록 오늘 준 플레이오프에서 지더라도 나는 박수 쳐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아까 그 떠드는 사람들 같은 이런 팟캐스트라던가 다른 성남 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준 플레이오프가 올라온 것만으로도 이미 팬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나 봐.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약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선은 저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 먼저 하시고. 예. 일단은 이날 그래도 목동 레오파크 그래도 주중에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100명 정도의 그래도 관중들이 오면서 이 경기에 대한 주목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래도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 성남 원정 팬들도 거의 500명 가까이 500명 넘게 예매했었다고 좀 알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왔다고 저는 예상이 될 정도로 성남 FC 이제 원정을 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 많아도 한 100명 넘는 정도의 그런 규모로 좀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원정 이렇게 팬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 부산과의 리그 마지막 경기 때도요. 블랙존은 만석이었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예매한 거 하려고 했는데 옆에 블랙존 자리 없나요? 이러는데 블랙존은 진작에 다 매진됐다. 그러니까 이제 코어 팬들은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요즘 코어 팬이 많이 늘었을 거고. 그래서 E석이라던가 W석에 있는 인원들보다 블랙존을 많이 가서 이게 약간 좀 코어 팬이 좀 많이 늘었다. 라이트 팬이 코어 팬을 옮겨간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평일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원정 팬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E석에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지우 씨도 아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 이랜드 그러니까 성남이 인기가 그렇게 있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함성 소리가 이런 거는요. 오히려 이랜드 쪽 소리보다 성남 소리가 훨 크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그 외에 또 혹시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뭐 요거는 아무튼 성남 팬들 기뻐하십시오. 우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부천 경기 나 진짜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학회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이제 아쉽네. 전 이제 홈 경기가 또 이제 아무래도 일요일 날 경기가 또 있다 보니까 또 하필 그 시간대 또 이제 K1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들이 동시간대 펼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경기에 대한 또 사실 주목도가 사실 같은 시간에 열린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왜 하필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지. 왜냐면 리그 원 경기도 한꺼번에 하지. 일요일 날 다 일제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에 경기를 하나 좀 배정해도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물론 이제 K1 38라운드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니 플레이오프를 무슨 말씀이시죠? 리그 1을 토요일 날 하는 게 맞죠. 그쵸. 그런가? 예 맞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뭔가 이상하다 해서 예. 왜냐면은 이제 그 승강 프로 얘가 이제 승강 프로 왜 잘못했네. 리그 2 플레이오프를 토요일 날 하면은 좀 너무 성남이 좀 하니까 일요일로 하고 리그 리그 1 경기를 이제 토요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요건 좀 아쉽더라고요. 좀 이거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좀 이거 일정이 좀 아쉽다. 이게 왜냐면은 일제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약간 일정을 분산시켜야지. 왜냐면 축구 팬들은 다 같이 다른 경기들도 궁금해하고 다 같이 보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좀 해보게 되겠고요. 원래 파이널 A, B를 토요일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엔 같이 하네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파이널 A, B는 원래 파이널 B를 토요일 날 하고 우승이 정해져 버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면 차라리 토요일로 몰고 플레이오프를 좀 나누든가 하지 이거를 굳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예. 저도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연맹이 좀 이것저것으로 좀 약간 좀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그러면 연맹 욕하는 김에 타노스 코치 얘기하면서 이것도 네. 잠깐 얘기하고 네. 아침 얘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죠. 네. 우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YID 5082님도 여기에 대한 댓글을 남겼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걸렸다. 우리 저랑 이제 지우 씨가 저 본방 때도 진짜 너 잘 걸렸어, 딱 걸렸어. 아 이번 게 딱 이렇게 했는데 타누스 코치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겠다. K리그 이제 전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초강수로 나가서 근데 모든 지금 팬들은 안 그래도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인데 지금 더 안 좋아졌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무튼 심판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욕을 하고 싶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있으시면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해당 주심이 인스타 피드로 올린 것이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우성 무슨 네, 맞아요. 이름이 뭐였죠? 김우성 주심인가? 근데 그 주심이 뭐라고 올린 거예요? 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다라는 아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타노스 네가 잘못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김우성 주심은 자신한테 인종차별적인 그 모션을 아예 그렇게 했다고 인식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아 저도 사실 전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건 난 맨 처음에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구만 뭘 이렇게 논란이라고 허허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 심판이 저걸로 징계를 때리고 근데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자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 모욕을 내가 당하고 여기 K리그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이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포획 사단의 수석코치입니다. 수석코치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은 구스포획 감독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에 계속 하겠다는 보장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또 되게 비상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욕 나오는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전북 팬들에겐 좀 위로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전북 팬들이 진짜 지금 건태 씨 지금 유튜브도 안 좋은 글을 막 좀 심판 때문에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는데 진짜 많이 공감이 되고요. 아니 K리그 그래도 작년 시즌에 좀 부진을 딛고 이번 시즌 그래도 K리그 1 우승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업되면서 그래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뭔 상황이 돼버린 건지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침 얘기를 조금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또 아침이 열렸어요. 네, 우선은 아침 얘기도 해요? 네, 아침 얘기까지 빨리 가고 싶죠.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거를 다음 주에 다루면 될 텐데 갑자기 아니, 예상을 못 하고 있던. 아 그랬어요. 아니 다음 주에 너무 늦어. 그때 최종전에 다 이거 묻힌다니까. 지금 해. 아니 우선 울산 팬이니까 울산 어떻게 됐죠? 내가 일단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욕 먹었지. 이걸로 뭐 하실 말씀 있으니까요. 울산 팬으로서. 아니요 저 회식하느라고 못 봤고요. 아, 하이라이트 그래요? 보니까 안 보길 잘했네요. 예. 그냥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멤버가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론은 되게 나쁘던데. 저도 그거를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그 커뮤니티나 이제 그 경기 후 기자회견을 봤을 때 노선혜 감독 대행이 어차피 전력을 다할 것은 결국엔 제주 SK전을 좀 염두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지만 경기력에 따라서는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웠을 거라고 아마 또 현장에 갔었던 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래도 불이람이 뭐 약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홈이었었으면은 좀 이겼어야 되지 않나? 나도 솔직히 이 생각이 들었고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 아마 좀 여론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요. 근데 29경기 5승하는 팀한테 뭘 바래요? 그래도 울산이 작년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K리그 우승팀이고 클럽 월드컵까지 나간 팀인데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냥 올해 아침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가 제 현재까지는 바뀌지 않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아침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제가 욕을 할 타이밍에 또 꼭 김기동 욕을 하면은 김기동 쪽인 FC 서울이 꼭 이기더라고. 1대3으로 3대1로 이겼죠. 그래서 링가드가 또 골 넣었고. 상하이 하이강 원정을 갔었던 FC 서울이 3대1로 결국엔 원정 승을 거뒀는데 사실 좀 경기를 저도 좀 잠깐 봤지만 링가드가 하드캐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 경기 중에 이 상하이 하이강에 그 중국 국가대표 출신인 장린펑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결국 장린펑이 했다는 그 장면을 보여줬던 게 링가드를 향해서 백태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주심이 경고를 주는데 링가드가 좀 흥분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동시에 링가드도 경고를 받게 되는 좀 웃픈 상황까지 되버렸었습니다.
네, 좀 아쉽게 뭐 그래도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아쉬운 결과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반대로 강원은 제 기억으로는 1대3으로 또 네, 이렇게 졌더라고요. 네, 강원은 또 이제 홈에서 이제 춘천 성원에서 펼쳐졌는데 마치다 제비야를 홈으로 불렀습니다. 1대3으로 사실 홈에서 경기를 지면서 좀 아쉬운 경기였고 또 이제 마치다 제비야에 또 오세훈 선수가 또 득점을 했는데 39분에 득점을 했었던 마치다 제비야였고 사실 초반에 좀 안 좋았던 마치다였는데 좀 ACL 좀 이제 적응하면서 좀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이제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또 마치다 제비야의 경우에는 또 이제 구강컵을 또 우승했다. 이게 그 일본 내 그 컵대회를 또 우승하는 저력도 보이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아침 얘기도 짧게 얘기했고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본방에 하면 되겠지만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마이크를 드리면 저희 그 서울 이랜드랑 성남 FC 경기 동시에 ACL 2가 또 맞아, 있었는데 맞아. 포항 스틸러스가 또 바툼 유나이티드로 홈을 불러서 경기를 했는데 스코어는 2대0으로 그래도 이호재 선수의 멋지골로 이날 경기 승리를 거둔 것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저는 승강프로비래 이게 준 플레이오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늘 포항 경기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왔다가 맞아 포항도 오늘 경기 있었지 했는데 뭐 다행히 이겼더라고요. 예,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잘했을 거라 보고요. 사실 거기는 예선 통과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토너먼트 가서 문제지. 예, 거기 ACL2도 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그쪽도 뭐 ACL 엘리트보다는 수준이 낮을 뿐이지. 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연장전은 짧게 이제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저보다는 지금 지우 씨가 걱정이에요. 지우 씨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은 약간 표정이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연장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 저 뜨거운 태양에도 온종일 쏟아지는 빛 속에도 검은 날개 파도 속에도 멈출 수 없는 moving 내 열정의 이유 그게 외쳐봐 정의 이유 그게 외쳐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박수를 쳐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해 여기 모인 사람 모두 같은 맘이잖아 그 순간을 위해 Come on Yes Oh yeah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박수를 쳐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해 여기 모인 사람 모두 같은 맘이잖아 승리의 하이파이브 그 순간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웹툰 작가 샤드라빠입니다.
네, 저는 집으로 와서 이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가 춥지만 않았어도 패널들이랑 같이 조금 더 길게 했을 텐데 지우씨가 너무 추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이게 추운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크에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가는 등 녹음 환경도 여의치가 않아서 댓글 및 하지 못했던 AS는 제가 따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우씨가 추위를 잘 타는 게 아니라 경기 전부터 진작에 이제 밖에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많이 이 정도면 추워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경기를 뛰었던 이제 신재원 선수도 햄스트링이 부상 때문에 햄스트링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터뷰할 때도 이게 너무 추워서 아마 이게 좀 근육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이날 생각보다 온도에 비해서는 되게 추웠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에 직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텐데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많이 추웠을 것 같다. 예, 바람이 안 불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남 팬들에게는 그래도 버틸만 해요. 성남은 이겼으니까. 근데 경기도 지고 정말 이렇게 시즌을 정말 예상치 못하게 끝내버린 이 서울 이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좀 저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런 날 섭외반 분들 만나 뵈면은 인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날은 조금 마주치면은 좀 너무 미안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날만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랜드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지는 제가 좀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제가 이랜드는 제가 성남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랜드를 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냥 마냥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따로 녹음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 녹음이 끝나고 저희들끼리 또 이동하면서 쿠키로 녹음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더 듣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귀가하려고 이제 오목교역으로 가서 이제 개찰하고 이제 열차 이제 플랫폼 지하철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뵀는데요. 누군가 딱 봤더니 성남 팬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 샤달아빠, 그러니까 샤빠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이제 잘 지냈느냐 서로 이렇게 뭐 안부를 좀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이랑 같이 직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석에서 보는 편이거든, 애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샤빠님은 블랙존으로 가시거든요. 블랙존으로 자주 가시는 이 샤빠님을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어떻게 잘 지냈느냐 서로 안부를 나눴고 오늘 경기 소감도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경기를 보는 건 다 똑같았는지 샤빠님도 경기 소감으로 서울 이랜드가 좀 일찍 잠궜다가 이게 탈이 난 거다, 탈이 나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반전에 탐색전이라 하더라도 서울 이랜드가 먼저 한 골 넣었으면 성남은 두 골이 필요한 만큼 서울 이랜드가 정말 비겨도 돼가 아닌 꼭 이겨야 돼 라는 마음으로 승부를 걸었었어야 되는데 후이즈에게 골을 먹고 그제서야 뒤에 부랴부랴 만회를 하려니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던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것도 역시 샤빠님도 그렇게 느꼈었나 보더라고요.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이랜드가 주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공격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꾸 템포를 이게 감독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선수들이 그냥 스스로 템포를 좀 줄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템포를 계속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우 씨도 같이 이제 저랑 직관을 같이 하면서 굳이 저렇게 템포를 줄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제 이 소감이 다 똑같은 거 봐서는 이거는 아쉽게도 좀 감독의 이 작전이었다면 이 작전의 패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서울 이랜드가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날 경기는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격을 맞은 거라 보고 그래서 사실 샤빠님이 냉정하게 부천한테는 좀 질 것 같다라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영레발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 영레발은 아니라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물론 그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훌륭하긴 한데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부천이 올 시즌 보여준 걸로 보면은 부천한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영레발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골 넣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다리를 좀 다쳤다 하시더라고요.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살짝 까진 정도? 근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샤빠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반가워가지고 뭐 이게 멘트를 딸까 했는데 뭐 일행도 계시고 또 이제 지하철 안에서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멘트는 따지 못했는데 대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그 얘기를 대신 이렇게 전달해 드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면서 이제 자리가 났길래 이제 따로 이제 앉아서 이제 가까운 데서 앉았는데 역시 그 샤빠님이 이제 작가라서 그런가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는 와중에 역시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샤빠님,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좀 하지 못했던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은 이날 몰랐는데 이민성 감독이랑 이경수 또는 염기훈 코치, 그리고 부천의 이영민 감독님, 뭐 솔직히 부천의 이영민 감독님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분이 와서 좀 놀랐어요. 윤정환 감독님이 계셨다고 해가지고 이분은 내년에 리그원에 두 팀 다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앉는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분도 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영광 전 선수도 봤다고 지우 씨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네. 제가 찰나로 들어가지고 김영광, 물론 김영광 전 선수도 올만하죠. 양 팀 다 뛰었잖아요. 서울 이랜드에서도 뛰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남에서도 말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광 선수도 충분히 올만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경기 중에 못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신재원 선수가 아까 언급했었지만 전반전에 이제 변경준 선수와 속도 전쟁 중에 햄스트링이 올라오면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 일찍 아웃이 될 뻔했었는데 신재원 선수가 이거를 참고 뛰겠다고 사인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반전에 쓰러졌을 때 양한빈 선수가 X를 했거든요. 햄스트링이고라 느끼자마자. 그리고 이제 지우 씨 같은 경우도 저거 햄스트링 올라오면은 다시 못 뛴다. 다시 뛰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다 했는데 끝까지 뛰더라고요. 뭐 거의 그래가지고 놀랬습니다. 예, 정말 끝까지 뛰었나? 정말 교체되진 않았지. 제 기억으로는 끝까지 뛴 거를 기억하는데, 예, 추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서 봐서 제가 확실치 않네요. 예, 여튼 이렇게 이 햄스트링이 올라온 거를 참고 뛰겠다는 신재원 선수의 의지로 후반에 후이즈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만약 이때 경기 아웃됐다면 이 결승골도 없었을 거고 성남은 올라가지 못했겠죠. 신재원 선수의 이 의지로 이뤄낸 결과이기도 하구나. 물론 골을 넣었던 당연히 후이즈 선수가 가장 이제 뭐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지만 신재원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아마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올라오는 금요일쯤에 뭐 병원 검진을 받아서 진짜 별거 아니었기를, 왜냐면 지금 후이즈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이제 부천전에 못 나오고, 근데 신재원 선수까지 없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초에 불리한 싸움이죠. 원정인데다가 비기기만 해도 이제 부천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예, 우선은 뭐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뭐 큰 부상이 아니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이 이제 5연승 하는 동안에 실점을 2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경기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골을 넣는 순간 저는 그 순간 이거 성남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기를 1대0으로 이기면서 6경기 동안 6연승을 했고 실점도 2골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충북 청주가 골을 못 넣어서 승리를 못 했다면은 성남은 이제 실점을 거의 안 해가지고 패배를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만 이제 정말 이게 경기를 바꿀 뻔했던 게 후반 추가 시간에 골대 맞았던 거, 이게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서울 이랜드의 박창환 선수가 정말 힘든 와중에 몸싸움 중에, 수비수와 몸싸움 중에 넘어지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그 순간 이제 이게 다들 이제 그 순간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그게 골대를 맞고 나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유독 그게 현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약간 그런 그 느낌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그 봤던 분들 다 그랬대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계선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골대를 맞고 나간 순간 그제서야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머리를 감싸지고 막 너무 아쉬워서, 만약 그게 들어갔으면은, 이게 만약 조금만 방향이 골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이날의 승자는 바뀌었을 텐데 그때는 성남 팬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그게 최대 위기였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경기 막판에 김한준 선수가 박상영 선수를 밀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김한준 선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김한준 선수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좀 이랜드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요거만큼은 김한준 선수가 판단 미스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솔직히 이제 제가 성남 팬이지만 박상영 선수가 좀 얄밉게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공을 딱 차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화낼만 하지만 그때는 좀 참고 왜냐면은 김한준 선수가 그때 이제 박상현 선수가 그런 약간 살짝 좀 치사한 그런 걸 하니까 바로 밀었는데 박상현 선수가 기다렸던 듯이 누워버립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거는 서울 이랬는데 박상현 선수가 옳았구나 하고 김한준 선수가 화가 나서 살짝 미니까 으악 하면서 막 쓰러지고 한동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박상현 선수도 참 좀 그렇긴 하지만 김한준 선수가 최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우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좋았죠. 저 미안합니다만 서울 이랜드 팬들에게 김한준 선수 왜 저랬지? 고맙네 이러고 있고 지우 씨는 저러면 안 됐는데 좀 화나는 건 알지만 본인들이 지고 있고 지금 시간이 아쉬운 거는 서울 이랜드인데 김한준 선수 왜 저런 플레이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덕분에 또 시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남에게 유리하게 가면서 결국 성남이 놀랍게도 정말 적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기대는 안 했지만 근데 약간 오묘한 게 있어요. 서울 이랜드랑 성남은요 서로 자기 홈에서는 약하고요. 그러니까 맞대결에 한해서는 서로의 원정에서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은 목동에서 전적이 좋고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탄천에서 그래서 탄천의 왕이라고 이제 별명이 이렇게 했었죠. 그 특이하게 그러니까 서로 원정을 갔을 때가 더 전적이 좋다는 점에서 그래서 서울 이랜드 팬들이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했었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그런 시간이 돼버렸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성남은 이제 뭐 플레이오프로 이제 가게 되었고 물론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이랜드는 참 1년 동안 고생했고요. 팬들도 참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이 좀 아쉽게 됐네요. 네,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에올레르 선수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우 씨랑 이제 경기 볼 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올레르 선수라던가 또 이제 아이델 이 선수들은 이제 일부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 없는 선수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선수 몇 명은, 이랜드 선수 몇 명은 진짜 일부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막 군침 흘릴 정도의 좋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내년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랜드 팬들한테 좀 아픈 얘기네요. 또 내년에는 꼭 승격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리그2가 너무 불리해. 지금 왜냐면 안 그래도 팀 수도 많아서 경쟁률도 더 좁아졌고 그리고 그 승강 플레이오프도 1, 2차전 하는데 원정 다득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을 치르는 홈팀 그러니까 리그 1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리그 1 입장에서는 12팀 중에 3팀이 강등되는 게 아니라 강등될 수도 있다 이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딸랑 한 팀만 강등됐고 이거 생각하면은 뭐 승강 프로 가는 거는 물론 비극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리그 1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리그 2 팬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이렇게 가혹하고 원래 승부 세계는 요래야지 이제 우리가 서로 위아더 월드 이러면은 누가 또 보겠습니까?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더 이 스포츠의 묘미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데리리스님이 이제 댓글로 한번 좀 넘어가면서 좀 얘기할 게 재밌는 게 이제 데리리스님이 남길 감독님의 그러니까 정 감독님이죠. 원투펀치 출연에 관련돼서 링크도 남겨주셨어요. 그때 이제 남길 감독님이 성남이 이길 거다 이랬는데 진짜 그게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과 성남, 그러니까 남길 감독님이 또 재밌는 게 부천과 성남 둘 다 거기서 뛰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떴던 이 레전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또 이제 저희한테 기분 좋은 게 성남이 또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립 서비스일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가 있네요. 우선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죠. 주캐리 출신 이명철 해설위원도 출연하는 원투펀치 플러스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로 시적절해서 이 패널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링크 남겨봅니다. 게스트가 무려 승격 청부사 남길 감독, 영화 승부를 패러디한 승격 썸네일에 눈길이 확 끌더군요. 예, 저도 이게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링크를 남겨주셨을 때도 저도 이게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데레이슨이가 저랑 뭔가 취향이 좀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알고리즘이 똑같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얼마 있다 딱 봤더니 요게 이제 저희 팟빵 게시판에 이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 링크를. 예, 덕분에 요거 좀 비슷하게 이제 저랑 알고리즘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격 청부사 남길 감독의 예측 요약을 한다면, 예, 이 영상에 있는 걸 요약해 주신 거죠. 이랜드 성남에서는 성남이 요새 준플랩 진출 과정을 통해 성남의 단단해진 결속력을 높이 산다. 이랜드는 상대적으로 기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천과 준프롭 승자가 있는데, 누가 올라오든 부천이 전력이 안정되어 있고 이 공수 밸런스가 좋고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높다. 코리아컵 준결승 진출 등 결과도 냈다. 잠깐만. 이거 내 기억이 잘못됐나? 남길 감독이 성남이 부천 이긴다고 해서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예, 아무튼 그래서 PS를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남 감독님의 예측을 대주님이 좋아하다 싫어합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데레스님이 이제 남겨주신 또 댓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주님이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고 피치 못할 이유로 이제는 게시판에서 삭제한 사진들, 대체 뭐길래 하고 궁금해하는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콜라주 이미지라도 한 장 남겨놨습니다. 네, 성남과 이랜드의 준프롭 진출 축하 기념 사진이었는데 내일 저녁 7시 레오파크의 두 팀이 승부가 결정되어 있군요. 아래 호연님이 남겨주신 대댓글에 따르면 대준님 응원팀 본초와 애첩의 대결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PS를 남겨주셨네요. 그나저나 팟빵 508화 후반전 저작권 검사 끝도 없이 하네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궁금한 마음에 일단 이럴 때 고마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이게 AI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팟빵 시스템 AI 이제 저작권 확인하는 시스템이 AI인데 사람이면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거 실제로 그 음악이 아니다. 착각한 거다 이럴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정말 원래 걸렸다라는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좀 제가 괜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팟빵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선 해저축구님의 대댓글이 있습니다. 우선 저도 후반전 기다리면서 댓글 답니다. 어제 게시판 보고 AI 사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AI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AI가 아니라 AV였죠. 예, AV 배우들이 사진 찍은 거였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 놀랬나 봅니다. AI 사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대요. 정말 엄청난 능력자시네요. 그걸 못 본 사람이 많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거 이제 지우 씨한테도 나중에 보여줬거든요. 지우 씨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AI 아니냐. 저한테 이거 묻더라고요. 다들 그게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사진이었기 때문에 왜 형이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것처럼 왜 그분들이 갑자기 성남과 서울 이랜드의 굿즈를 들고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팟빵도 이제 계속 새로운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생긴 게 이제 게시판 이렇게 댓글창 말고 게시판 기능도 있는데 이 게시판의 이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게시판이 조금 더 활성화된 상태에서 데레이슨이 올렸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물론 위험 요소도 컸을 것 같은 게 그만큼 많이 사진을 퍼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사진도 제가 못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조금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노출도가 상당한 그런 다 벗진 않으셨는데 이게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의상으로 성남과 이랜드 굿즈를 들고 사진을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지네요. 들으신 분들도 부끄러우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 동기 이제 단톡창에도 이게 자랑했는데 살짝 해서 맛배기 사진을 살짝 보여줬다가 지웠거든요. 이게 유포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이제 여자 동기애가 상당히 사진이 난감하다. 왜 이런 사진을 올리느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네가 더 예쁘다. 한마디 해가지고 개욕 먹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여튼 데레이슨 덕분에 재밌는
추억을 저희 동기들끼리 좀 하게 됐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여튼 이제 해저 축구님께서 능력자라고 하시니까 데레스님이 이렇게 또 대댓글을 다셨네요. 네, 능력자라니 과찬이십니다. 통상 모델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소품 등을 준비해 가는데 굿즈 챙겨온 이유를 들은 뒤에 흔쾌히 들고 포즈를 취해준 모델 이 배우들에게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물론 유료 촬영이긴 했지만요. 이게 다 이제 그쵸. 다 예상을 했는데 큰 돈 쓰신 거 아닌가 좀 죄송스럽게도 감사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 데레스님한테 1차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이 얘기를 이 사연을 듣고 흔쾌히 포즈를 취해준 이 배우들에게 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이 찍은 작품들을 좀 더 내가 찾아봐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편이지 그걸 찾아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데레스님 덕분에 이름도 알게 되고 찾아봐야겠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쿠사마님도 여기에 따라서 데레스님에게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데레스님도 답례로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안양 굿즈로도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양의 유명 치어리더 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리따운 이 유명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이 치어리더 분의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아빠님께서 잘 듣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YRD5082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타노스 코치의 사건이죠. 이거 근데 진짜 김우성 주심이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요? 예. 이게 본인이 이제 계속 욕을 먹으니까 화가 나서 한 거는 같은데 오히려 어그로 끌어서 더 개욕을 먹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요 어디 STN구나. STN 반진혁 기자분이 K리그는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심판 연맹의 환장의 콜라보 인종차별 낙인을 한 전북 코치는 사임하고 이렇게 돼서 K리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아주 세게 지금 이 기사를 썼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YED5082님이 이제 저희 이제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주시면서 기자들도 빡쳤나 보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심판들이 원래 이제 저희가 심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 수원과 이제 울산 경기, 그러니까 울산과 수원 FC죠. 수원 FC와의 경기 때 옵사이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옵사이드 맞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 오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수원 FC 팬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제 눈에는 그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심판에 대한 권위라던가 그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심판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의 판정이 나오면은 심판을 욕하게 되는데 몇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심판도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이어도 저렇게 판정을 했을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말 나오니까 뭐 양쪽에서 욕먹고 이러니까 참 심판도 못해 먹을 직업이네라고 옹호를 하고 싶을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김우성 주심의 요런 태도라던가 스탠스나 이런 거 보고 그 쉴드 쳐줄 가치가 전혀 없구나 이 심판들은. 그러니까 심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좀 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참 권위적이고 본인들의 이제 이런 것도 실수라던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수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심판을 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심판들도 이제 연맹의 보호 또는 비호 안에 좀 이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맹도 같이 싫어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북이 이번에 우승을 해가지고 한참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참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호연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감상평을 남기셨네요. 예, 심판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네요. 심판은 벼슬이 아니라 공정한 리그 운영을 위한 종복 일터인데 라는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욕 나왔고 사실 저희 패널 중에서 지우씨도 이것 때문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SNS에 올렸던 글 있잖아요. 그거 보고 황당해서 글을 올려서 이게 뭐야 하면서 나중에 아까 이제 경기장 목동에서 이제 얘기를 딱 들었었던 건데 저도 좀 황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쿠사마님이 이제 아까 데레스님의 댓글 게시판 글 있죠?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귀중한 사진이 업로드 됐다니 간발의 차로 전 못 봤네요. 어제 저녁 코리아컵 결승 예매했습니다. 예.
뭐 요즘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지금 코가 약간 막혔어요. 약간 역시 경기 보면서 즐겁긴 했는데 뭐 저는 성남 팬으로서 이겼으니까 좀 중무장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레르스님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게시판에 콜라주 이미지라도 남겨뒀습니다. 잠시 후 공개 후 삭제해서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거 다음부터는 게시판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현장에 관련된 댓글들이 좀 올라왔네요. 감사하게도 제가 성남 팬이라고 그리고 이랜드 세컨 팀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선 시드버거 세트님의 댓글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저도 이석이었는데 시드버거 세트님도 이석에 계셨었나봐요. 여기가 대준님 맛집이라길래 와봤습니다. 그냥 도파민 기대하고 있죠라고 했는데 저는 도파민이 터졌고요. 사진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셨고요. 이 인증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서울 이랜드 이번에 클래퍼가 본인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뒤가 여백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엔 데레리스님이 이거를 딱 이제 또 글로 써주셨죠. 여러분은 지금 대준스를 놓고 펼치는 본초 애첩의 UFC가 열리는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시드버거 세트님이 쓴 거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시드버거 세트님 엄청난 필력이시네요. 크크크 이러면서 이 본처와 애첩이 모두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반 75분 당시에는 이랬나 보네. 여전히 0대 0이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후이즈 선수의 골이 터지죠. 그리고 성남과 이제 서울 이랜드에 굿즈를 들어줬던 미오 그리고 무슨 레모였지?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지금 기억할 아까 예전부터 댓글창 올려주셨으니까 뭐 이시카와 미온가 맞나?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무슨 레모라는 분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준빠요님이 시드버거 세트님의 이제 그 사진 보고 되게 재밌었나봐요. 빵 터지고 갑니다. 대준 씨는 자기를 두고 여자들이 싸우던 게 엊그제 같을 때, 왜 저를 두고 싸웠겠습니까? 아무튼, 예. 엊그제 같을 텐데, 이제는 축구단이 자신을 두고 싸웠다니 참 곤란하면서도 행복하겠구나 싶어서 부러워 죽겠네요. 예, 많이 부러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둘 중에 한 팀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올라가니까 행복하게 보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데레르스님이 대중빠요님이 교통정리하신 본처와 애첩 이 표현이 공식화된 듯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참 바람직한 사진으로 올려주신 또 글이 하나 있네요. 데레르스님이 얼굴보다 내면을 사랑한다 하시면서도 잠깐 주저하신 뒤 이내 이시카와 미오 맞네요. 이시카와 미오의 얼굴을 선택하신 대주님 탁월한 취향이십니다. 미오는 기억하고 계신 대로 제가 작년 팬미팅 갔다가 찍어서 올린 사진 속 주인공이 맞습니다. 성남 굿즈를 들고 사진을 찍었음에도 대주님의 간택을 받지 못한 이제 이 이름이 이거구나. 스즈모리 레무라는 분이셨군요. 이 각종 대형 행사에서도 카와키타 사이카 그리고 미오와 함께 3탑을 형성해서 전면에 나서는 걸출한 배우임을 알아주십시오. 그럼 탑3인가요? 빅3 정도 되겠네요. 업계를 이끌고 있는 사진 속 3명의 배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주캐리와 약간이나마 접점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데레이스님 덕분입니다. 자, 레무, 미오, 느껴진 캐릭터들 MBTI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즈모리 레무는 E 성향, 미오는 I 성향. 둘 다 둘 중 미오를 더 좋아합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둘의 실물을 영접한 결과 극히 발달한 친화력과 적극적인 팬 서비스에 반해서 레무에 대한 호감이 급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팬 서비스가 좋은가 보네요. 이상은 TMI였고 대주님이 삭제 전 저장하신 사진들 썸네일 사용을 참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적으로 섭입밤 애몽 PD님께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여드렸는데요. 섭입밤 이 애몽 PD님 한이 형님은요 이렇게 소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누구죠? 막 이렇게 시침을 떼신 것 같았는데 모르셔야 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반응만 있었다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8화 전후반전 타스포츠 종목 이야기까지 많이 나와서 다채롭고 재밌었는데요. 댓글타임 때 승부욕 이야기 하시면서 호레이스 그랜트 이름까지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지 말란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조던을 뽑았더군요. 예, 저도 알고 있고 아마 데리스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농구 팬들은 아실 텐데 조현일 해설위원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도 이제
그 조던바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들 마이클 조던을 그만큼 좋아한 만큼 조던이 얼마나 성격이 그지 같은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상사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좀 지랄 맞은 성격이긴 한데,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팬으로서 그 팬이 이제 농구 선수를 바라봤을 때 역대 최고 농구 선수는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 맞죠. 그리고 그런 승부욕 때문에 더 이제 뭐 농구 코트라든가 그라운드, 우리 축구 같은 경우 그라운드가 더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댓글 이어간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마이클 조던만큼 승부욕에 미친 선수들을 K리그에서 찾는다면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요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근데? 막 저는 손흥민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손흥민도 K리그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손흥민 저 예전에 2018년도인가? 2018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그 국가대표 평가전이었는 언젠가 막 그 월드컵 전이었는데, 2018 월드컵 전에 2017년도였나? 그때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들한테 짜증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손흥민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승부욕과 관련된 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손흥민이 생각나는데, 손흥민은 K리그 선수가 아니니 누가 가장 승부욕이 좋았을까? 이것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AS라도 꼭 한번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2, 3일에 한 번씩은 부지런히 근황을 전하는 그랜트의 인스타그램 주소도 첨부해 봅니다. 그런가요? 인스타를 열심히 하나 보네요, 이 선수. 전 선수인데 제가 좋아했던 선수긴 합니다. 뭐 이 선수를 좋아했던 이유가, 저도 이 선수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른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눈에 띄거나 관심종자처럼 막 이렇게 눈에 띄고 이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주는 약간 이런 선수여가지고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을 많이 하고 이런 선수보다는 약간은, 저도 축구로 보면 수비수 같은, 저는 그래서 지금 베니시오 선수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근데 베니시오가 근데 튀긴 해, 수비할 때. 이 이랜드 경기 때도 되게 막 아크로바틱한 수비를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이제 성남 경기를 보면서 모두들 후이즈를 얘기할 때 저는 베니시오 선수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묵묵하게 이제 이 팀의 이제 수비를 맡아주면서 해주는 이런 선수를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대전팬 대인님의 집필에도 영향을 줬다는 성남의 장원재 대표이사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떴더군요. 승부에 있어 불길한 징조였을지 아니면 호사다마 중 하나로 그칠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중계 보면서 댓글 작성하고 있는데 후반 80분 0대0. 이랜드에게 유리한 구도로 경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생전 손흥민 경기도 즐겨보셨던 이순재 배우. 하이킥에서의 연기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저 역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PS, 저는 잊고 있었는데 손흥민에게 손나우도라는 별명도 있었나 보군요. 그래요? 손날도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또 호돈신 얘기한 거 맞죠? 아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손나우도 2019 20 시즌 16라운드 토트넘 하스퍼 이 대번리전에서 골 넣자 경기 종료 후에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96년, 그쵸, 맞네요. 호돈신, 호나우두를 보는 듯 했다고 언급하면서 손날두가 아닌 손나우두로 불렸다. 예. 둘 다 영어식으로 로날두긴 한데, 예, 그 호돈신처럼 이렇게 살찌면 안 되는데, 은퇴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관련돼서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80단분 신재원의 크로스 후이즈 골 성남 미쳤다 덜덜. 결국 본처 아니 성남의 승리. 대주님 축하드립니다. 정경준 감독이 선수 시절에 뛰었던 목동에서 승리를 거두고 친정팀 중 하나인 부천을 상대하게 됐네요. 물론 제주 SK가 자기 팀 소속이었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요. 아래 댓글로 남긴 성남과 부천에서 뛰고 제주에서 감독도 했던 남기일 감독의 예측이 일단 적중했는데 플레이오프 결과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 성남 부천 위에 적은 이유 때문에 정경준 더비라고 불러야 되나 싶지만 부천 SK 시절 이 3년 뛴 경력이 전부인데 더비까지 붙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히려 이건 남길 감독이 몇 년 떴지? 아무튼 남길 더비도 될 것 같고요. 은근히 부천과 성남이 선수들을 많이 공유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천과 성남은 같은 도내 시민구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구단주의 소속 정당이 다른 상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여야 대결이 펼쳐지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흥미롭습니다. 급 주간 정치축구. 어떤 지자체장들은 무리하게 축구팀을 만들어서 재선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두 시장은 원래 있었던 팀이 알아서 잘 해주고 있으니 신날 것 같습니다. 수원FC 팬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수원FC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면 다가오는 일요일 승리한 팀이 도청 소재지 팀을 상대하게 되는 만큼 뭔가 경기도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매치업이 쭉 이어지게 되겠군요. 그리고 PS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극적인 승리. 대주님 여느 때 목동에서 경기 보실 때와 달리 원정석에서 치어리더보다는 경기와 응원에 집중하셨겠죠? 흐흐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치어리더 앞에서 봤습니다. 예, 마음은 성남 응원했는데요. 지우 씨가 같이 보려고 원정석 안 가고 이석에서 본 것도 있고요. 예, 아무튼 성남 팬분들은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날만하다고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PS2 요즘 리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심해진 댓글 폭주 죄송합니다. 아니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리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제가 사실 이게 지금 방송하면서도 좀 재밌는 게 거의 제가 밤을 샜거든요. 얘가 그 고려대 쪽에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연구원으로 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 9시 반까지 이제 해야 돼서 그 프로젝트 완성하느라 밤을 새고 아마 1시간 정도 잘 것 같긴 한데 거의 그리고 이제 일 다 마치고 이제 요거 하고 1시간 정도 잔 다음에 편집은 대신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아마 금요일 중에 올라오지 않을까. 예, 지금 새벽에 녹음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코도 좀 막혔고 찬바람 쐬서 그리고 이제 밤새 이제 약간 보고서를 좀 쓰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을 텐데 그래서 횡설수설한 것도 있고 발음도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기엔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댓글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쿠사마님이 이제 남기신 댓글입니다. 대준씨 축하해요. 승강 프로에서 울산 만나서 이청용 앞에서 골프 세리머니 진짜 할 판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던 게 지우씨가 성남을 좀 껄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축하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감사하네요. 대준바이님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경기는 본처와 부천의 대결이네요. 그리고 데레레스님은 본처와 부천 호혜님의 필력도 상당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참 과분한 축하를 좀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큼 이왕이면 또 부천도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미 내친김에 승강 프로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고 후이즈 선수도 없고 신재원 선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까지만 온 것도 대단하고 그냥 저는 마음을 좀 비우고 부천 상대로 이제 멋진 승부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박수 칠 준비가 이미 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 이상으로 성남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올 시즌은 좀 그래도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목소리가 이제 슬슬 갈라지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 최종전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저희도 얘기했던 게 왜 일요일날 몰아서 할까 예를 들어 파이널 A, B라도 좀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 파이널 B라던가 A 3경기씩은 이제 토요일에 3경기, 일요일에 3경기 한 다음에 이렇게 분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못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요일날 2시에 11월 30일 2시에 일제히 펼쳐지는 게 저는 성남 팬이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네 리그2 플레이오프죠. 리그2 플레이오프랑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하면서 또 멸망전이 연속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때 동시간에 2시에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이게 좀 분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튼 성남 팬분들에게는 정말 같이 이제 저도 당연히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같은 성남 팬들끼리도 정말 축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샤다라빠님께도 축하를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천 경기를 가실 것 같더라고요. 샤빠님은. 저는 그날 학회 때문에 학회 일정이면서 동시에 저희 학회를 후원해 주신 분이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인데 손준 회장님이 이번에 학회를 본인이 운영하는 안성에 있는 골프장에서 그 숙소라던가 호텔이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텔도
제공해 줄 테니까 거기서 고기 파티나 하면서 학회를 해라 막 이렇게 지원을 빵빵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학회에서 이제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자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안 그래도 그래서 그 경기할 때 성남 팬들이 여자 축구 생일인데 난 축구장에 와 있는 이 노래를 딱 듣더니 대준 형님 만약에 결혼 기념일 날 플레이오프 같은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아니면은 형수님 생일일 때 축구장 갈 거냐고 막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이혼당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그 경기를 못 볼 것 같다. 대신 결혼 기념일날 휴대폰으로 쿠팡 플레이를 보면서 경기는 볼 것 같다. 이런 얘기 정도 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학회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성남 팬분들이 만약 이거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저를 대신해서라도 저는 학회에서 아마 학회 참여하느라 몰래 이제 보면서 응원할 건데 여러분들은 성남 팬분들의 직관 가신 분들은 이제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가셨으니까 또 꼭 성남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천 팬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 멸망전도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가면서 그리고 다음 방송하는 게 저희 녹음하는 거 12월 1일이고요. 12월 2일 날 새벽에 올라가겠네요. 다음 509화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찾아뵐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영레발이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면 수원FC도 좀 이렇게 되면 안 좋네. 여튼 그리고 대구와 제주 중에 어떤 팀이 결국은 다이렉트로 될지 이것도 모든 게 끝나는 게 이제 38라운드니까 그때를 이제 기대해 보면서 이번 508화 이제 연장전까지 모든 방송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한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밤을 샌 상태에서 대본 없이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두서없이 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좀 두서가 없었다면 그렇게 느껴졌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번 508화 연장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졌는데 직관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까지 보시는 분들 항상 옷 따숩게 입고 경기 직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을 봐요. 초점 없는 눈동자 잿빛이 되어버린 알아 더 이상 갈 곳 없이 포기할 수도 없는 구속된 방황들을 바람의 속삭임을 기억하길 빗물의 위로를 기억하길 당신의 눈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봐요. 위로받지 못하는 먼지에서 태어나 먼지로 돌아가 그렇게 삶은 이어져 돌아가 바람의 속삭임을 기억하길 빗물의 위로를 기억하길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예, 들어가시죠 이제.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혹시 가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오케이 시즌 것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 뺄것 같아요. 네네. 올해 이랜드 경기 잘 봤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이랜드 시즌권을 내년에도 살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많이 멀어. 뭐 잠실했으면 좋은데 목동이니까 멀어가지고 좀 이제 사실상 자리 잡았다는 느낌도 들어요. 30년까지는 쓰니까. 뭐 목동도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쿠키로 더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없으면 이제 끌까? 놓은 게? 성남 팬들 뒤에 있네. 아, 오늘 성남 팬들 함성 소리. 나 이따가 하이라이트 보면서 예. 진짜 떠드는 사람들에선 굉장히 좀 그래도 기쁨의 목소리로 또 굉장히 다음 경기까지 기대하지 않을까. 그 방송이요. 6개월 만에 올라왔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비정기적. 우리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팟캐스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로 이거 아직 쿠키 안 껐거든요. 지금 놓은 게 우리 지금 일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 야구 방송 중에 상당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여기 축구 팬들 스포츠 레저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나름 야구 방송들 중에서 저희가 선방하고 있으니까 이제 격조 팬들 좀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뭐 후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냥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다. 저희 뭐 수익 뭐 돈 벌려고 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방송 들어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지우 씨가 계시는데 가면서 아직 녹음이 아까 쿠키 아자 쿠키 좀 제가 그때 가면서 지우 씨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서울 이랜드랑 성남 중에서 중립팬이시니까 뭐 울산이랑 붙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 응원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심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신재원 선수 때문에 신태용의 아들이 있으니까 성남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요? 너무 짓궂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사실 저는 그냥 에울레르가 조금 더 무서웠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보면서 그리고 또 그 크로스에 대한 수비에 최근에 집중력 부분에 많이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올라와도 지금 상태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또 거의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근데 아까 우리 생각할 때 에울레를 왜 뺐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갔는데. 원래 경고를 이번 경기 받았으면은 다음 경기 출전 불가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아마 김동현 감독이 좀 뺀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뭐 때문에 출전 불가? 만약에 다음 플레이오프 부천과의 상대에서 올라간다면은 그 경고 누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경기 못 나와요. 아 이거 너무 멀리 봤네. 그거 만약 그걸 진짜 감안한 거 쓰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그들 쓰면은 아이고 좀 아쉽다. 에울레르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미 성남FC가 이제 다음 부천 원정을 플레이오프를 가게 됐는데 후이지가 경고를 받게 됐다 보니까 경고 누적으로 그 경기를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남 입장에서는 후이지가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 게 큰데 어떻게 보면 좀 성남 입장에서는 그 부천 FC 150와의 경기에서는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포켓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